자, 우리 오랜만에 또 수업을 해야죠. 우리 명제 절대부등식까지 했었고, 그치? 오늘 할 거는 함수. 근데 보니까 함수가 크게 두 단원이야. 함수랑 그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랑. 근데 합성함수, 역함수가 양이 좀 많아. 그래서 오늘 함수를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합성함수, 역함수는 다음 주에. 오케이? 이해되죠? 자, 이거. 이거 한번 버려야겠다, 씨. 너덜너덜해졌네. 자, 함수부터 봅시다. 자, 함수가 무엇이냐? 태훈아, 함수 뭐예요? 함수요. x와 y의 관계. 관계? 어떤 관계? 그치. 쉽게 말하면 함수는 우리가 그냥 대응 관계라고 보면 된다 했어, 그치? 근데 어떠한 대응 관계냐? 그 규칙 딱 두 가지 완벽하면 된다고. 첫 번째,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하고, 그치? 다음, 두 번째, 그 값은 반드시 y 값에 한 개만 대입해야 된다고. only one. 한 개. y에 대응된다고. 됐어? 해서 우리가 그때 x 집합, y 집합, x 집합에 있는 원소를 x, y 집합에 있는 원소를 자, 우리 y라고 했을 때 x에서 y로 이러한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할 건데 그 관계에서도 좀 특별히 모든 x들이 참여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값이 y에 반드시 하나씩만 대응하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함수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집합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렇죠? 그 f는 집합 어디에서?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라고 표현하고 그 대응된 y의 값은 f라는 규칙을 타고 간 함수 값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라고. 됐죠? 자, 이게 그 기본적인 함수인 건데 그 함수에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 대응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의 종류를 나눠봤다고. 그 첫 번째, 어떤 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 뭐? 얘네는 모든 x가 다 어디로? 어떤 하나의 값으로 대응될 때. 즉 다시 말하면 x 집합, y 집합에 있는 뭐 a, b, c, 1, 2, 3이라고 이런 함수가 존재하고 있을 때 x에서 y로 대응 함수를 찾아봐 했는데 그 대응되는 값들이 전부 다 어디로?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다 대응되고 있을 때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로 볼까요? 항등함수니까. 자, 1, 2, 3. 1, 2, 3. 항등.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항등이 뭐야? 어디서 들어봤어? 항등식. 항등식이 뭔데요? 그래, x 미지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식이 성립할 때, 그치? 쉽게 말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모습일 때. 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랑 공역에 있는 원소랑 똑같은 값으로 대응될 때 우리는 항등함수.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될 때. 오케이? 자, 세 번째는
1대1 함수. 우리 근데 공통수학 2는 몇 번째 하는 거지? 윈터 때 선행으로 한번 하고, 그치? 그 다음에 학기 시작하면서 안 했구나. 너네 얼마 안 했네, 이거? 맞아? 내 기억이 맞으면 지금 윈터 때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시험 끝나서 아직 정신이 혼미해요? 그럼 말하셔야지. 나는 여러 번 한 줄 알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거. 집합 X가 이렇게 있고, 다 Y가 있대. 그럼 여기서 1, 2, 3, 얘가 4, 5, 6. 이러한 집합들이 존재할 때, X에서 Y로 대응되는 관계를 볼 건데, 얘가, 자, 이렇게 대응되고 있어. 그러면 모든 X들이 다 대응하는 거에 참여하고 있고, 그치? 그때 그 값은 하나로, 얘도 하나로, 얘도 하나로 대응되고 있으니까 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대응되고 있대. 민서야, 이렇게 대응되고 있대. 그 모든 X는 대응 관계에 참여하고 있지만 얘는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얘는 두 개에 대응하고 있잖아. 이때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고. 물론 얘도 이러한 대응 관계는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함수라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심지어 자 이런 것도 있겠지? 자 이런 것도 있어. 얘는 애초에 모든 X값들이 즉 정의역의 원소들이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물론 저러한 대응 관계가 존재하겠지. 근데 저거는 함수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가 봤던 유리함수는 함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함수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즉 정의역이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제외한 나머지로 우리가 정의역을 정했잖아. 그럼 그 정의역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치. 만약 실수 전체라고 하면은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정의역이 중요한 거야.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말 그대로 함수를 정의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정의하는 집합. 자, 다음 1대1 함수는 1대1 X랑 Y랑 반드시 하나씩만 대응된다고. 오케이? 즉 얘네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되는 것보다 얘네는 식으로 좀 더 많이 나와. 해서 얘네가 무슨 뜻이냐면 X에 있는 원소들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그때 함수값도 얘네는 다릅니다 라는 게 1대1 함수의 수학적 표현이야.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X라는 집합과 자, Y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1, 2, 3, 4, 5, 6, 7 이때 1은 6에 2는 4에 3은 7에 이런 식으로 대응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얘네가 대응되고 있는데 그 대응되는 값들이 겹치지 않고 대응된다면 얘네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 됐어?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요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좀 많이 헷갈려. 잘 구별하셔야 돼요.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그럼 차이점은 위에 거랑 뭐가 있냐면 얘네는 딱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 일단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하며 오케이? 그 다음 치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일 때 그러니까 모든 Y가 대응이지. 그렇지. 얘네처럼 5의 값이 지금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럼 얘네는 그냥 1대1 함수. 근데 만약에 그 집합이 1, 2, 3, 4, 5, 6 이라고 해서 얘네가 이렇게 대응에 전부 다 X랑 Y가 참여하고 있고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얘네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 1대1 대응이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뒤에서 역함수 하면서도 한 번 더 나올 거야. 역함수를 만족하는 조건이 1대1 대응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역함수 하면서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 거니까 요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 일단은 됐어요? 함수는 요것만 하면 돼. 오케이?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런 함수들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건데 그 가지수도 정하는 것도 다시 한번 더 이따 볼 거야. 문제 풀어보면서. 아니다, 지금 봅시다. 자, 그럼 얘네는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건 알았고 과연 걔네가 과연 몇 가지씩 나올까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상수함수라면서요. 상수함수. 그치? 그치? 상수함수는 얘네랑 관계없이 무조건 누구랑만 공역에 있는 원소가 얘 1에 대응되느냐, 공역에 있는 원소가 2에 대응되느냐, 공역에 있는 원소가 3에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상수함수 이런 거로 나눠지겠지. 그치? 1로 전부 다 대응됐을 때, 2로 전부 다 대응됐을 때, 3으로 전부 다 대응됐을 때 몇 가지 나와? 3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그 상수함수의 개수는 결국엔 누구의 개수랑 똑같은 거야? 공역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상수함수는. 그러니까 요거를 저 기호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그게 왜 저렇게 되는지 그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거 개수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결국엔 얘는 뭘 이용해서 푸는 거냐면은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판단하면 돼. 오케이? 가지수. 각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 근데 얘네는 지금 모든 거니까 얘가 아닌 1로 대응됐어. 얘네는 무조건 따지다 없이 무조건 1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1, 2, 3 중에 하나니까 3가지. 나머지는 다 한 가지씩이잖아. 오케이? 경우의 수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래 우리가 순열조합이 먼저 나오기 전에 함수에서 요 개수가 항상 나왔단 말이야. 왜? 순열조합 배우지 않았지만 왜 나왔을까?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수 배웠잖아. 경우수로 그냥 풀라는 얘기인 거야. 어제 그게 순열조합이니까. 무슨 얘기세요? 이해 안 됐어? 공부의 개수하고 상수함수 개수. 봐봐. 얘가 한 곳에 다 대응되는 게 상수함수라며. 그럼 3개가 전부 다 1에 대응됐을 때 한 가지 있겠지? 그치. 함수의 개수 물어본 거라고. 상수함수가 총 몇 개 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모습에서는. 됐어? 다음, 항등함수는요? 얘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얘, 한 가지, 얘,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 당연한 거죠. 자기 자신밖에 안 되니까, 그치?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밖에 대응될 수 없기 때문에 얘 무조건 한 가지라고. 됐죠? 다음, 1대1 함수는요? NYP, NX. 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건 Y 4개 중에 하나, 4.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 1이랑 대응됐던 거 말고 겹치면 안 되니까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얘는 2개 대응됐던 거 빼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그렇죠? 어차피 순열 같은 건 선생님 기호 잘 안 쓴다 했잖아. 그냥 가지 속에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우리가 기호를 써서 나타내자면 1대 함수는 서로 다른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서 몇 개만 정의역 원소의 개수만큼 나열한 경우의 수가 결국엔
1대1 함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지. 됐어? 1대1 대응은요? 얘는 당연히 1대1 대응은 전부 다 똑같이 대응돼야 되고 겹치면 안 된다며. 정의역에 있는 원소랑 공역에 있는 원소랑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니?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얘 대응될 수 있는 거 3개. 대응될 수 있는 거 2개. 나머지 1개. 즉 공역의 원소 개수의 팩토리요. 됐어요? 요렇게 우리가 개수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특별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의 개수는 얘 겹치든 말든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지? 자, 얘로 한번 봐볼게.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3이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죠. 즉 얘는 4의 3승인 건데, 그치? 그 4가 의미하는 게 뭐야? 공역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n, y가 몇 승?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그래서 n, x승. 됐어요? 이거는 그냥 기호로 외워둘 필요 없이 우리가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경우에 그 개수를 셀 때 어떻게 한다고?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로 접근하시면 된다. 됐어요? 결국에 우리 경우의 수는 되게 은근히 좀 많이 이곳저곳에 투입 많이 되고 있어. 우리 뭐 하면서도 집합하면서도 했었잖아. 그치? 부분 집합할 때 함수에도 마찬가지 또 나올 거고. 그래서 틈틈이 계속 나올 거야. 경우의 수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1221번. 자, 집합 X 1, 2, 3. 집합 Y 0, 1, 2, 3. X에서 Y로 대응되는 그 F라는 함수가 그 규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대요. 2는 0으로 3은 2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F1은 2다. 맞아요? 틀려요? F1은 2다. 인사 맞아? 틀려? 맞아요. 정의역 원소 1은 2에 대응되고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자, 2번 F의 정의역은 X이다. 무조건 X가 정의역은 아니야. 현재 여기서는 지금 X에서 Y로 대응되는 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주체가 얘가 정의역, 대응되고 있는 놈이 공역. 그때 대응된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게 얘가 치역. 됐죠? 공역은 Y다. 얘도 맞고. 그러면 치역은 1, 2, 3이 아니라 지금 대응되고 있는 Y값들, 함수값들 0하고 2 요거만 모아놓은 게 치역인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태건, 스테니?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방금 전에 요거로 했는데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는지 좀 한번 볼게. 말 나온 김에 다 합시다. 자, 그래프에서 판단. 자,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당 그 Y 값은 몇 개만 나와야 돼? Y값이 Y 값 몇 개 나와야 돼? 1개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즉 X 값 하나당, 즉 X, Y축의 평행한 직선 그려. 그 얘가 X는 어떤 수라는 직선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이거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1개여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해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한대. 그럼 우리가 뭐만 그려보는 세로 직선, 즉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봤을 때 얘네가 안 만나는 구간이 있거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점을 만나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면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만약에 이러한 어떤 관계식이 있대. 자, 이 그래프가 있대. 자,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이쪽에선 대응되는 거 없잖아. 이쪽에선 두 개 대응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정의역을 여기 원소랑 여기 원소라가 정해버리면 이때는 함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정의역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가 얘기가 없다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오케이? 하나만 더 그래프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 자, 이번에는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y가 겹치면 안 된다며, 그치? 그럼 당연히 일단 함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y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얘네랑 만나는 점이 반드시 몇 개만, 한 개만 나와야지 뭐라고?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얘는 안 만나는 구간 있으면 돼, 안 돼? 안 만나는 구간.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대. 자,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대. 자, 이러한 도형은 이렇게 쓸까요? 자, 이러한 도형은 과연 함수라고 할 수 있는가? 함수라고 할 수 있. 함수라고 할 수 있지. 왜? 우리가 세로 직선 그려봤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안 만나는 거 없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없고, 그치? 근데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냐고. 좀 애매하게 그러네, 선생님이.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냐고. 이때 함수라고 할 수. 그치, 있지. 왜? y가 대응되는 게 하나씩만 존재해야 된다고, 그치? 근데 대응되지 않는 거 있어도 상관없다며. 무조건 한 개씩만 있으면 된다고, 그쵸? 두 개 겹치는 것만 없으면 돼.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런 거 차이만 좀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프에서 끝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프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한 거니까. 자, 나머지 다음 문제 1226번. 다음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정의역이 그러면 실수 전체야. fx는 자 2x 플러스 1,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아이고, x가 1보다 클 때야. 함수값 구하래요. f 마이너스 2 더하기 f 2. 얘는 어려운 거 없죠? 함수값이니까. 자, f 마이너스 2. 정의역의 원소가 지금 마이너스 2란 얘기는 현재 x가 작을 때는 위의 함수에 따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얘는 1보다 클 때니까 밑에 함수 따라가겠죠? 얼마? 0. 이 함수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1233번. 함수의 fx에 대해서 함수 f 3x 플러스 1, 얘네는 x제곱 플러스 k고 f10은 얼마? 16일 때 fk의 값은 얼마냐? 됐니? 자, 일단은 자, 우리 요거 잘 봐야 돼. 함수 fx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fx가 아니라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어. 그럼 두 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fx를 구해볼 거야. 즉 여기 변하는 값이 원래 주된 정의역 원소가 복잡한 꼴이니까 얘네를 우리가 그냥 t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럼 변하는 값, 어쨌든 얘는 x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값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그치? 그거에 따른 값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그 값을 우리는 t라고 하자고. 간단하게. 자, 그러면 얘네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그게 결국엔 f에 관한 식 아닙니까? 맞죠? ft랑 fx랑 얘네들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뒤에 그 모양은 똑같다고 했을 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단지 우리가 그 변수를 t로 넣느냐 변수를 x로 넣느냐 그 차이인 거야. 이해되니? 1, 2, 3, 4, 5, 6 됐어? 근데 거기에 임의의 원소를 우리가 x로 놨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값을 그냥 t라고 놓고 우리가 본 거라고 그냥. 어차피 칠수 전체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값들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결국에 대응된 값 그거 알아보려면 이거부터 알아보겠구나. 그거 안 돼. 같은 거지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어떤 두 개의 함수가 같대. 이거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얘 같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 빼먹었네.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그냥 모양 자체가 같다는 게 아니라 모양 자체가 같다는 게 아니라 이 말뜻은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이거 있으면 또 헷갈리겠지? 모든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얘네가 뭘 만족할 때 fx 즉 대응되는 함수값이랑 g 함수 대응되는 함수값이랑 모두 다 같아. 즉 여기가 1이면 얘네 1 그때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아. 얘가 2면 얘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 같아. 그럼 얘 뭐라고? 같은 함수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대. 그때 정의역을 우리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정의를 했어. 지금 f든 g든 둘 다 정의역은 x, 공역도 x로 대응될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때 gx는 이때 절대값 x라고 봅시다. 근데 f랑 g랑 같냐 다르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보통 여태까지 우리 봤던 거는 실수 전체에서 봐왔기 때문에 애초에 모습 자체가 다르잖아. 왜? 대응되는 값들이 달라지니까. 모양도 다르고 그래프 찍어보면은. 그치? 태근아 맞니?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정의했던 거는 이러한 범위에서는 두 개가 같은 함수입니까? 라는 뜻은 f-1과 g-1과 즉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그때의 함수값들이 두 개가 같으냐, 또 마이너스 1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0일 때도 둘이 같으냐, 1일 때도 둘이 같으냐, 그 세 개가 전부 다 같다라면 f랑 g는 같은 함수라고. 근데 얘네는 1, 얘도 1이고, 그치? 얘는 0, 얘도 0이고, 얘네는 1, 얘도 1인 거네. 각 원소에 대해서 그 함수값들이 어때? 다 똑같아. 그치? 다시 말하면 이거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서 좀 어렵게 보이는 거지. 봤을 때 f라는 함수는 자 이러한 대응 관계를 갖고 있대. 1, 0, 1 이게 f래. 근데 마찬가지 g도 어때? g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도 같은 함수라는 얘기인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여기도
x냐 t냐 요 차이는 얘는 요거부터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다라면 t는 그 x 값에 따라서 그 나오는 값이 다르겠지만 결국엔 얘네가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결국엔 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것만 다르게 표현한 거야. 여기에 f 돌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얘는 같은 함수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f가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 얘네가. 알겠어요? 그럼 그 f만 같다라면 얘는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대응되고 있다라는 뜻인 거야. 됐어? 자, 그럼 얘네 t로 치환했을 때 과연 그 x를 t로 표현해서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해봐야지 어떤 함수인지 구할 수 있잖아. 그럼 x는 뭔데요? 1 넘어가면 t-1 나누기 3인 거지, 그치? 그럼 그거를 x 자리에 넣어주면 얘네가 결국에 뭐라는 거야? 3분의 t-1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얘가 fx식이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요? 그래 놓고 우리 f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 그럼 t 값에다가 10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3분의 9 제곱 플러스 k 얘네가 16이래요. k 얼마? 7이요. 됐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함수를 구해서. 근데 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 없지. 어차피 우리가 여기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만 파악해도 되는 거잖아. 똑같은 정역의 원소인 거니까. 맞니? 그러면 지금 여기 뭉텅이 이 덩어리가 얘가 10인 순간은 과연 x가 몇인가를 알아봐도 되는 거잖아. 그럼 3x 플러스 1이 10이 될 때 그때 정의역 원소 x는 3이란 거 알았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f10은 9 플러스 k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게 얼마? 16이라는 거지. 태원이 되니? 듣고 있는 적지 말고 좀 봐. 좀 제발 좀. 나중에 또. 응? 인사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나중에 뒤쪽에서 함수하고 함수 나왔을 때 우리가 요거를 좀 생각할 수 있어. 자, 다음 1237번. 다음 자연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이번에 그 fx 규칙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7의 x승의 무슨 자리? 1의 자리 수를 우리가 정의를 했대. 그럼 x가 1이면 얘는 1의 자릿수 얼마? 얼마? 7. 자, f2 x가 2면 얼마? 9. 3이면 얼마? 1. 아니지. 3. 3. 그쵸? 네, 맞아? 4는 얼마? 1. 그리고 다시 5는 얼마? 7. 그 다음 다시 9 하면서 1의 자릿수가 반복되겠네. 맞아요? 그럼 그때 치역의 원소 합은 얘 합과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얼마? 20. 힘들다, 씨. 왜 벌써 힘들지, 나? 뒤질래? 물 한 모금 마시고.
자, 1244번. 아까 그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같은 함수. 징그럽게 얘기했던 거.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래. 그때 F랑 G랑 같지 않은 것, 성립하지 않는 것 찾으래. 그치? 공역은 대신에 뭐라고? 실수 전체라고. 자, 그럼 봐봐. 1번. fx는 3x 제곱 플러스 3이죠. 그 gx는 3 곱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절대값 플러스 2분의 3. 자, 얘죠. 단순하게 보면 다르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정의역이 저럴 때 두 함수는 같으냐? 그럼 그때 뭐라고? 함수가 같다는 의미는 둘이 각각 각 원소에 대하여 나오는 함수값들이 각각 같아야 된다고. 그럼 계산해보는 거지 또. f-1은 얼마? 6. 자, 그럼 g-1은 얼마? 2분의 3, 2분의 9, 2분의 12, 6. 됐어? 같네? 오케이, 그럼 다음 원소. F0은 얼마? 3. G0은 얼마? 2분의 1이니까 3. 됐어요? 얘도 같네. F1은요? 얘는 똑같이 6 나오겠지? G1은요? 마찬가지로 얘도 6 나오겠지? 들어가봤자 x제곱이니까 얘랑 값이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응. 그럼 얘는 같은 함수 맞네. 뭐 이상해? 근데 왜 그렇게 적어? 왜 이상한 거 마냥? 저게 맞나?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 뭐 묻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대입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요거는 한번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일일이 해보시면 되니까. (1250원) 50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의 함수 중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x1, x2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으면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아요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 그치? 됐니? 요거는 무슨 뜻인가? 태영아, 무슨 뜻이야? 저거 1대1이라는 뜻이냐? 그렇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1대1 함수는 그 명제가 뭐라고? 얘를 만족하는 그 조건이 수학적 표현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그때 각 함수값도 어떻다고? 같지 않다고. 맞아요? 근데 이거의 명제가 참이니까 이거의 대우 또한 참이겠네. 대우 바꿔놓고 부정. 그치? 그래서 얘도 참이란 얘기는 결국엔 이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 뭐라고? 1대1 함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따라서 1대1 함수 이거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기억. fx는 2x 니은 fx는 절대값 x 디귿 fx는 x 세제곱. 태곤아, 1대1 함수 어떤 거니? 기억이랑 디귿이요. 기억이랑 디귿이요.
괜찮아? 1대 함수 뭐 해보면 돼? 내가 가로 직선 그려보면 되겠지? x축과 평행한 직선. 그럼 얘네는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다라면 실수 전체에서 1차 함수는 전부 다 1대1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심지어 취약과 공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쵸? 그래서 기억 디귿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00. 쌤, 그 뒤에서 함수 어떻게 준비해왔어요? 포물선인데 얘네는 원점 대칭. 왜? 양수 들어갔을 때랑 음수 들어갔을 때랑 그게 다르잖아. 그치? 말 나온 김에 이거 합시다. 자, 우리 이 표현 좀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자, 이러한 함수가 있대. 됐니? 얘 포물선이야. 2차 함수. y는 x제곱일 거 아니야. x제곱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얘네는 그 포물선에 대한 특징은 뭔데? 축을 기준으로 얘네는 대칭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들어간 x값과 이때 들어간 x값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xa라고 했을 때 여기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a겠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처럼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자 우함수라고 하는데 우함수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함수값 fx가 전부 다 마이너스 x랑 똑같아. 그러면 얘는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라는 얘기야. x 대신에 부호 바뀌었잖아. 근데 둘이 같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대칭? y축 대칭인 거잖아. 그치? 근데 y축 대칭을 했는데 똑같아. 두 함수가 뭐야? 그 함수가 애초에 y축 대칭인 함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그 함수를 우리 우함수라고 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자, y는 자, 이러한 함수가 있대. 얘네는 자, 여기 a라고 했을 때 그 1차 함수는 직선은 얘를 180도 회전 이동했을 때, 그치?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일 때 그때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그 절대적인 값, 절대값은 어떠니? 같죠? 왜? 얘의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합동일 거니까, 그치? 다시 말하면 얘와 얘의 절대값은 같다고. 단지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 즉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르는데 그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인 거야. 원점 대칭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네랑 그 부호가 다르다며. x랑 y의 부호 바꿔서 쓰는 거잖아. 요렇게 같은 거라고. 즉 다시 말하면 요렇게 해봅시다.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 꼴과 같다라면 얘는 기함수다. 즉 원점 대칭인 함수다 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요거 표현은 좀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나중에 얘처럼 그냥 y축 대칭만인 것도 말고 어떤 축에 대한 축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 한번 할 거야. 알겠니? 자, 1259번. 함수 fx가 얘네는 a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2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러한 규칙을 따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x가 양수일 때는 이러한 규칙을 따르겠대. 근데 얘네가 어떤 함수? 1대1 대응 함수일 때 그때 a의 값의 범위는
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처럼 이렇게 다항함수꼴로 생긴 함수들에서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계속 쭉 증가하는 모습이거나 또는 계속 감소만 하는 감소함수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라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것만 알아보면 돼. 그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느냐 또는 값이 계속 감소하고 있느냐. 태근 알겠니? 근데 물론 여기에 무조건 100% 다 맞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이는 어떤 함수? 다항함수에서 봤을 때 자, 그럼 얘네는 현재 얘는 기울기가 양수니 음수니 태거나 예요. 음수지, 그치? 마찬가지로 얘도 그럼 1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감소함수니까 얘도 감소함수여야 된다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1, 그 기울기가 음수여야지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됐어요? 물론 당연히 0에서 두 개의 함수값은 어떻게 해야 되니?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따라서 A의 범위는 사이값이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 태군이 내가 오늘 계속 정수리만 보는 것 같아. 문제 푸는 건 좋은데 좀 들었으면 좋겠네 나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3까지. 자, y는 0부터 2까지. 자, fx가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얘네가 뭐가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항수 a, b에 대하여 4a, b의 값을 구하여라. a, b는 상수라며. 그럼 얘는 1차 함수꼴인 거지, 그치? 다항함수니까 그러면 얘네가 증가함수라면 x가 점점점 커질수록 y값도 계속 커지는 값에 대응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말뜻은 a가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양수일 때는 x 정형의 원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 값이 어디에 대응돼야 되고 0에 대응되어야 되고 그 x의 값이 3일 때는 어디에 대응되고 2에 대응되어야지 얘네가 1대1 대응될 수 있겠다. 빠지는 거 없이 다 대응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단순하게 보고 마이너스 1 또 3 얘 정수 5개고 얘는 정수 3개인데요. 이러면 안 돼. 알겠어요? 다음 두 번째로 얘가 증가 또는 감소의 함수일 때라며. 당연히 그럼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음수 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양수일 때만 구하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 그러면 단위 없어도. 뭔지 알아? 그니까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알려주는 거잖아. 이 똥강아지. 자, 그럼 음수일 때는 뭐 얘가 감소함수인 거니까 얘가 점점점 x의 원소가 커질수록 그 y값은 점점 작은 값에 대응되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치? 따라서 얘는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에 대응되고 2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의 원소가 3일 때는 반대로 0에 대응되어야지 얘네는 1대1 대응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요 두 가지 모습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입해서 연립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돼요? 어. 아이고야 힘들다. 1271번. 자, 집합 X가 오랜만에 내가 떠들어서 그런가? 아, 목이 되게 힘드네. 다음 X에서 X로의 함수, 자 F가 다음 이렇게 생겼대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이라고 했을 때 얘네가 뭐가 되도록, 이번에도 또 1대1 대응이 되도록 물어봤어. 자꾸 왜 1대1 대응만 물어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거가 되어야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저 1대1 대응이 돼서만 자꾸 이제 물어볼 거야. 그럼 얘네는 정의역도 A부터래. 공역도 A부터야.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잖아. X란 집합과 X란 집합에서 A부터 수많은 수들, 이렇게 큰 것들 전부 다, A부터 수많은 큰 것들 이렇게 전부 다 맞니? 해봐나 맞아요? 그럼 얘네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함수면 계속 이렇게 다 대응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얘네는, 그럼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뭔데? 정의역 원소가 X일 때는 그 함수 값이 X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 오케이? 그때부터 X가 전부 다 얘는 1대1 대응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먼저 X부터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 그럼 X값이 얼마랑 얼마 나와? 2랑 5가 나와. 근데 문제는 주어진 함수가 몇 차 함수였어? 2차 함수였어. 2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 근데 요 말뜻은 Y는 X랑 교점 찾은 거잖아. 그치? 하나가 2고 하나가 5란 거라고. 여기가 2, 여기가 5. 맞아요? 근데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라면 2가 된다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다시 말해서 2차 함수에서는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푸는데 단 조건이 어떤 조건이 추가되어야 하는 거냐면 축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우리가 그거 구하려고 하는 그 A 값이. 알겠어요? 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우리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해서 현재 여기서는 축이 몇이니까? X는 3인 거니까 그럼 3보다 큰 거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A는 몇?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5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냥. A 값 구하는 거니까. 됐어요? 왜? 민서 왜? 3보다는 커야지 우리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5. 왜냐면 얘가 크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정의역이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A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작은 것들이니까 얘네 왼쪽만 보겠다는 거잖아, 그래프에서. 그럼 축 기준은 작은 거 찾는 거야, 그러면.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무조건 큰 거 찾는 게 아니라. 민서 이해 돼, 안 돼? 돼요? 응. 자, 77번.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물어봤대. 태건아, 1번. 맞아요, 틀려요? 하는 것 같은데요. 그치, 지금 집합에 나타나는 게 뭔데? 어떤 집합인데? 뭐야? 치역인가? 그치. 그 원소의 형태를 보면 되는 거죠? 1277번 보면 그 함수가, 그 집합이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 정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F라는 함수에 대입한 함수 값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집합인 거잖아. 그치? 얘는 치역들만 모아놓은 거, 치역인 거지. 그치? 이게 나타나는 게. 그 상수 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몇 개? 한 개밖에 없고 하나로 몰빵되는 거니까. 맞아, 민서야? 응. 민서야, 하다 안 되면은 그냥 이거 넘어가지 말고 물어봐야 돼. 오케이? 안 그러면 또 중간고사 때처럼 그꼴 난다잉? 자, 2번. F가 항등함수이면 F의 치역은 정의역과 같다. 항등함수면은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거니까. 그쵸? 얘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되니? 다음 3번. F가 1대1 함수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F는 1대1 대응이다. 두 가지 조건 만족하고 있네. 1대1 함수이면서 공역, 치역 같으면 1대1 대응이라 했잖아. 그치? 3번 오케이. 4번. 유한집합 X랑 Y는 원소의 개수가 같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은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X랑 Y랑 원소의 개수가 같다며. 그건 전부 다 하나씩 대응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치역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가 같으려면은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5번은 얘는 1대1 대응이다. 맞아, 틀려? 1대1 함수. 그치, 1대1 함수라 했었죠, 이거?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 1대1 함수 표현에 대우꼴로 많이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5번이 될 거고요. 다시 쭉 뒤로 넘어가서 1290번. 자,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자, 요게 성립한데, 자, 이때 f3은 2이고 f-3은 얼마냐? 자, 얘 물어본 거야. 됐어요? 된 거 안 된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주어진 함수 값을 이용하는 거야. 임의의 원소라며. 그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쵸? 하율아? 맞아요? 하율아, 피곤하구나. 너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와 안 나와? 왜 몰라? 그니까 왜 모르냐고. 이미 너 머릿속에 정해놓은 거 아니야? 축제 준비하나 바빠 요즘에? 안 바빠? 축제 때 아무도 안 해? 요리 만들어. 요리 만들어. 요리 만들어? 잘 만들어? 왜? 아우 힘들다. 자, 봐봐. 얘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 좀 하자. 일단 우리한테 박혀진 거는 정의역 원소가 3일 때 밖에 값이 없으니까 x도 3, y도 3일 때를 생각해보면 f3 더하기 3은
F3 더하기 F3 요게 성립하겠네. 그럼 따라서 F 얼마는 6은 얼마란 얘기인 거야? 2 더하기 2니까 자 4라는 얘기인 거죠. 됐니? 자 다음 우리가 F-3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얘네들이 더하면 얘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안 돼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얘 3 나오잖아. X, Y는 임의의 원소라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F6 더하기 마이너스 3. 얘네는 F6 더하기 F-3일 건데. 그쵸? 근데 얘가 지금 F3인 거니까 얘 2는 F6 4 더하기 F-3 이거잖아. 따라서 얘 얼마? 얘는 마이너스 2요. 오케이. 되니? 자, 근데 이거 이렇게 봐도 된다? 봐봐. 현재 fx 플러스 y 얘 물어봤잖아. x랑 y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어봐. f 마이너스 x 플러스 y 얘네들이 넣었을 때 같으면 무슨 함수? 우함수를 했지. 즉 y축 대칭인지 물어본 거잖아 지금. 그러면 얘네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요건 거니까 f 마이너스 x 더하기 f 마이너스 y인 거죠. 그치? 내가 뭐 하려고 한 거지? 이거 왜 했지? 값이 안 떨어지네? 아, 나 잘못 봤네, 내가. Sorry. Pass. 착각했어, 내가. 그냥 이거만 보면 돼. 어떻게, 됐어요? 자, 그다음 1297번. 오늘 함수 다 한다니까? 다 했어, 이제. 일단 우리 이제 진도 얼마 안 남았다니까. 우리 3주 뒤에, 이번 주 빼면 2주 뒤에 또 시험 대비라고. 그래서 우리 바쁘다니까? 시험 끝났다고 여유를 느낄 수가 없어. 왜냐면 다른 애들 시험 끝난 지 벌써 한 3주 됐거든. 우리만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된 거고, 다른 학교는 다 3주 됐단 말이야. 즉, 중간고사를 늦게 봤다는 얘기는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야. 짧은 거야, 시험 대비가. 부지런히 봐야 돼. 싫어도 어떻겠어, 너네 학교인데. 근데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빼놔야 돼. 자, x가 1, 2, 3이고 x에서 x로의 함수를 볼 건데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 자, 얘네를 구해라. 일단 함수는 몇 개? 어우씨, 오늘 분필 많이 쓰네. 함수는
함수 몇 개요? 함수는 아까 얘기했지? 대응되는 경우의 수. 즉 x가 1, 2, 3. 마찬가지 x가 1, 2, 3.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 3가지.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 3가지.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 3가지. 3 곱하기 3 곱하기 3. 27. 3의 3승. 됐죠? 1대1 대응은 얘 대응될 수 있는 거 3가지. 그 다음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 대응된 거 빼고 2가지. 그 다음에 3은 얘네 둘 대응되는 거 빼고 나머지 1가지. 그래서 6가지. 되죠? 다음 항등함수는 very simple 하죠. 자기 자신 무조건 1가지. 다음 상수함수는요. 얘네가 몰빵되는 거라며 1로 다 몰빵됐을 때, 2로 몰빵됐을 때, 3으로 몰빵됐을 때 몇 가지? 공역의 원소의 개수 3가지. 됐니? 그래서 다 더하면 37 나오겠네요. 이제 자 여기가 이제 문제겠죠.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거. 마찬가지 얘도 경우의 수 따지면 돼요. 1, 2, 3. 자, 집합 y는 4, 5, 6, 7, 8, 9. 자,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x1, x2 얘네가 정의역 원소가 큰 원소는 그거에 대한 함수 값도 어떻다? 더 크다라는 얘기. 됐어요? 그럼 우리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니? 우리 이거 생각나? 자, 6자리가 있어. 자, 1, 2, 3, 4, 5.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6명의 사람이 있어. 됐니? 이 중에서 우리 뭐 하겠다는 거야? 3명을 줄 세울 건데 키 순서대로 줄을 세울 거야. 그치? 키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 순서가. 그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뽑기만 하면 됐었다고. 그치? 마찬가지 얘네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x랑 y랑 x의 원소끼리 비교했더니 x의 원소가 더 크면 그 함수 값도 어떻다고? 더 크다고. 다시 말하면 대응되는 함수 값은 그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무슨 뜻이야? 얘네처럼 우리 순열로서 계산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응될 우리가 함수 값만 골라내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거 x가 현재 1, 2, 3이래. 그리고 y가 4, 5, 6, 7, 8, 9 이렇게 대응된대. 됐니? 근데 여기서 우리 뭐 하겠다고? x가 크면 함수값도 커야 된다고. 그럼 일단은 우리가 누구랑 1, 2, 3이랑 대응될 4, 5, 6, 7, 8, 9에서 세 놈만 골라내자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6개 원소 중에서 3개 골라내자고. 그 다음 우리가 5, 7, 8을 골라냈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뭔데? 큰 거는 큰 거로 대응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대응되면 되는 거잖아.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그냥 요거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몇 개? 20개. 우리 마찬가지 함수 개수 물어봤으니까 우리 뭐만 하는데 경우의 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결국에. 됐니?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 구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거지.
자, 조건 있으면 뭐부터 하라고? 조건부터 우리 생각하라고.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정해졌대. 자,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를 찾으래. 하율아, 이거만 만족하는 함수를 찾으래. 문제는 똑같아. 정의역 공역은 그냥 어떻게 될까? (6c) 곱하기 6? 6은 왜 나왔어요? 3은 왜 나왔어요? 3이 1? 그러니까 맞아. 왜 나왔는지 물어본 거야. 3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곱하기 6 하면 되고, 나머지 얘네 두 개는 6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고. 오케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태건? 근데 만약에 여기서 1대1 대응이라는 조건까지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면은 더 복잡해지겠죠. 조건 들어갔으면 조건부터 먼저 하라고. 6이 해놓고 3은 상관없었으니까 우리 곱하기 6 했었잖아. 대응될 수 있는 게 6가지니까. 근데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들어갔다라면 여기서 뽑았던 원소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몇 개? 4개잖아. 그럼 곱하기 4 하면 되죠. 1대1 함수니까. 됐어요? 여기에 플러스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들어간다면, 그치? 그러면 x 1, 2, 3이 있어. 자, 그럼 y 자 4, 5, 6, 7, 8, 9가 있어. 됐지? 그런데 항상 얘기했던 거, 조건이 있으면 먼저 조건부터 생각하자고. 그럼 1과 2에 대응될 숫자를 먼저 고르자는 얘기인 거야. 3이랑은 대성하게 상관없는 거니까, 그치? 그럼 1과 2에 대응될 원소를 자 이렇게 2개 골랐대. 그럼 당연히 큰 거는 큰 거로, 작은 거는 작은 거로 대응되면 되겠지? 근데 일단 이렇게 2개 고르는 게 몇 가지야? 6개 중에서 2개 고르는 방법수. 그치? 그 다음 요 3이 대응될 곳은 이 중에 아무 데나 대응되면 되는 건데, 그치? 1대1 함수니까 겹치면 안 돼. 나머지 원소 몇 개? 4개 중에 하나 대응되는 게 4가지라고. 됐어요? 우리가 이런 건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결국에 함수 개수 구하라는 얘기는, 부분 입합 개수 구하라는 얘기는 둘 다 뭐니까? 경우의 수로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만 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끝! 아고저씨.